네. 네, 2차 교육 오늘 하고, 그 다음에 1차 교육 복습이라기보다는 어떤 키워드가 있었는지 잠깐 보고요. 지금 레벨 2가 레벨 1에 비해서 기능적으로는 수도 적고 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론 시험이 확실히 레벨 1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트캠프 당일날 이론 시험을 가르치는 시간적 여유가 많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가능하면 10분, 15분이라도 이론 시험을 한 번이라도 리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험 등록이랑 안내는 주디 선생님께서 계속 이어서 해주시니까 네, 이렇게 오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모두 들을 준비가 되셨으면은 채팅창에 1번 한번 찍어 주시겠어요? 숫자 1 한번 모두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1차 때와 마찬가지로요. 제가 간단하게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고 그걸 한 번씩 제가 구두로 가이드 해드리면은 그걸 따라해 보시고 완수한 선생님들께서는 숫자 1로 표시를 해주시면 제가 다음 진행 속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글 드라이브부터 시작할 건데요. 오늘 볼 게 구글 드라이브, 구글 문서,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 설문지, 사이트, 캘린더, 그리고 네, gmail까지입니다. 양은 구글 사이트랑 시트가 좀 많을 거고요. 다른 건 대체로 무난합니다. 구글 드라이브는 사실 레벨 1보다 쉽습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구글 드라이브는 일단 태스크를 보면은 create a lesson plans 폴더 만들라고 하고요. 폴더 안에 이제 다른 파일들을 이동시키라라는 이제 처음 무브 명령어가 처음 나오는데요. 레벨 2에 처음 나오지만 사실 어렵진 않고요. 그리고 폴더를 공유하라. 그리고 공유할 때 알림이 가게, 정보가 가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요.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거 네드라이브로 가면요. 여기 레벨 2 웨비나가 있는데 여기다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미션은 레슨 폴더를 만들라. 마찬가지로 키워드는 컨트롤 C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클릭이나 새로 만들기 해서 새 폴더 이름 붙여놓고 레슨 플랜스 만들었고요. 그 다음 미션은 여기 발런티어리즘 레슨 1, 2, 3 이런 어떤 특정 파일들을 이곳으로 옮겨오라고 하는데요. 옮겨오는 방법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그젠 매터리얼이라는 곳에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파일들이 있어요. 지금 정확한 같은 이름의 파일은 아니지만 파일 옮기는 기능만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게이미케이션에서 본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두 개를 아까 여기 레슨 폴더에 옮겨 넣는다고 친다면 어떻게 하냐? 제일 쉬운 방법은요. 윈도우 그 탐색기 사용하듯이요. 다중 선택한 다음에 그냥 드래그 앤 드롭을 끌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권한이 있는 폴더 내에서는 얼마든지 제가 이동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지금 이그젠 매터리얼이라는 이 폴더 안에 있는 파일 두 개를 혹은 세 개를 선택해서 그대로 마우스 클릭, 드래그 앤 드롭 내가 원하는 폴더로 이동시키면 네, 뜨고요. 제 레슨 플랜즈로 가면은 이렇게 와 있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여기 제가 컨트롤 Z로 다시 돌아오게 했고요. 파일을 선택한 다음 오른쪽 클릭해서 이동을 누르면요. 여기서 또 폴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드라이브, 레벨 2 웹이나 레슨 플랜즈 여기로 이동하면은 네, 또 이동이 되어서 이렇게 넘어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미션은 파일을 이동할 줄 아느냐. 이건 드래그 앤 드롭이나 우클릭해서 이동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폴더를 공유해라. 이거는 사실 레벨 1부터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한번 보여드리고 뒤로부터는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네, 여기에 레슨 플랜즈 오른쪽 클릭, 공유, 누구랑 공유할 건가? 여기에는 제가 주디쌤인데 메일 주소를 가져오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뜨고요. 여기서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Make sure she will be informed that you share the folder. 그러니까 폴더가 공유되는 거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하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만 체크하자면 지금 제가 여기 다시 사용자에다가 이렇게 주디 선생님을 추가했습니다. 주디 선생님을 추가한 다음에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여기 오른쪽 아래 이메일 알림 보내기 체크박스 보이시나요? 이 체크박스를 클릭이 안 돼 있으면 틀린 거고요.
클릭이 되어 있어야 제가 이 사용자 주디 선생님한테 이 파일 공유하겠습니다 라고 한 내용이 이메일로 날아갑니다. 물론 메모도 추가할 수 있지만 메모는 특별히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안 써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건 여기 이메일 알림 보내기 이 부분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눈으로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는요 벌써 끝났어요. 구글 드라이브는 스텝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레슨 플랜즈 폴더 하나 만들고요, 파일 아무거나 옮겨보고요, 그 다음 폴더를 공유하는데 공유할 때 이메일 알림 설정 공유하면 됩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은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시고요, 제가 말로 설명하는 거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오시고 똑같이 다 완수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1번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이미 하셨구나 라고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구글 드라이브를 여십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레슨 플랜즈라는 폴더 이름으로 만듭니다. 지금 선생님들은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안 되니까 아무 이름이나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만드신 후에요, 레슨 플랜이라는 새로운 폴더에다가 다른 폴더에 있던 파일 하나 옮겨와 보세요. 선생님들 혹시 구글 드라이브를 처음 사용하셔서 별다른 폴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바탕화면 아무데나 그냥 만드세요. 제목 없는 파일을 그냥 막 만드시고 숫자 넣어서 그냥 아무 이름 넣은 다음에 옮겨 넣기 한번 연습해 보세요. 제가 1이라는 그냥 아무 파일이나 만들었는데요, 여기 지금 새로 고침 해보면은 네, 1이라는 문서가 나왔고요. 이걸 드래그 앤 드롭해서 그냥 옮겨 넣기 연습해 봤습니다. 이렇게 연습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를 합니다. 주디 gtrainer demo hen진의.com 아무 지메일이나 본인 지메일이 편하시면 아무 지메일이나 넣으시고요. 그 우측 하단에 쉐어할 때 알림 설정이 있는 부분만 네, 꼭 체크해 주세요. 여기 이메일 알림 보내기. 자, 여기까지 스텝 다 되신 분들은 숫자 1로 표시해 주세요. 네, 제가 말로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리면 구글 드라이브에서 폴더를 만든다. 그 폴더 안에 다른 폴더에 있던 파일을 옮겨온다. 폴더를 공유하는데 이메일로 알림이 가도록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이 3단계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구글 문서입니다. 구글 문서 내용이 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보실 건 이 MMTS라는 녀석만 보시면 돼요. MMTS가 뭐냐? 여기 있는 거 약자입니다. 멀티미디어 텍스트 셋이고요. 이거를 보면은 Creating a Multimedia Text Set을 만들려고 하는데 새로운 파일이 아니라 그냥 구글 덕스, 구글 문서 만드시면 되고 거기에 온갖 하이퍼링크들을 넣으시면 됩니다. 넣는 방법을 또 설명해 드릴 건데요. 먼저 구글 덕스를 만드는데 Create MMTS 타이틀은 아무거나 붙여 넣으십시오. 저는 여기 있는 거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먼저 구글 드라이브에서 오른쪽 클릭으로 구글 문서를 만들고요. 구글 문서를 MMTS로 만들라라는 의미입니다. 별도의 파일 형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제목은 아까 붙어 있던 거니까 선생님도 아무거나 넣고요. Questions and Presentations 저는 넣었습니다. 그리고 include 이 내용들이 포함되게 하래요. 뭐냐면은 유튜브 비디오, 관련 있는 유튜브 비디오를 다음과 같은 안내 질문과 함께 하이퍼링크로 넣으라고 해요. 먼저 이 문구를 제가 옮겨 가겠습니다. 그래서 붙여 넣고요. 네. 그리고 이 문구에다 뭘 하냐면은 이 특정 유튜브의 링크가 되도록 하이퍼링크를 걸라고 하는 거예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하이퍼링크라는 개념은요, 이렇게 지금 클릭했을 때 이동할 수 있게끔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자동으로 제게 하이퍼링크가 돼 있긴 한데 설정은 이렇게 합니다. 먼저 여기에 유튜브 영상, 그냥 유튜브라고 할게요. 유튜브 영상이라고 하고요. 이걸 선택한 다음에 보시면 여기 링크 삽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링크 삽입을 누르시면 제가 URL을 넣을 수 있는데요. 이 URL은 아까 여기 있던 특정 URL을 입력해서 넣으시면 선생님들은 아무 유튜브나 영상 틀고 그 링크 옮겨보세요. 이렇게 적용을 누르면요. 지금 보시면 유튜브 이 글씨가 파란색에 밑줄 쳐진 거 보이시죠?
그러면은 얘를 클릭하면 밑에 링크가 뜨고요. 얘를 클릭하면 그 해당하는 링크 영상으로 이동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이퍼텍스트로 멀티미디어 텍스트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텍스트 문구에다가 하이퍼링크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혹은 이 텍스트 문구 냅두고 여기 있는 주소는 따로 또 만들어야 되는 거냐,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두 가지 방법을 다 씁니다. 선생님들 사용하기 나름인데 저는 요 문구를 그대로 넣고요. 여기다가 링크 삽입을 또 넣은 다음에 또 똑같은 이 주소를 넣어 봅니다. 주디 선생님, 이거 혹시 둘 중에 하나로 한 번에 통일할 수 있는 거 그때 답변 받았나요? 뭘로 해야 되는지 그때 답변이 왔었나요? 아니요. 사실은 답변이 특별히 온 건 없고요. 네. 저도 사실 시험 때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다 했었거든요. 네네, 그쵸. 네, 그래서 사실은 세이프하게 두 가지 다 하는 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들은 저처럼 하시면 돼요. 안내된 문구가 있고요. 그 문구가 가길 원하는 링크 주소를 링크를 삽입해서 이렇게 하이퍼텍스트를 만들고요. 또 하나 버전은요, 문구를 넣고, 이 가이드 질문이요, 문구를 넣고 그 질문에다가 여기 링크 체인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파랗게 만드는 법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거 보시면서 연습할게요.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똑같은 질문은 What are the types of volunteerism 이라는 게 있고 붙여넣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똑같이 링크 주소가 있죠. 링크 주소를 컨트롤 C 해서 제가 링크 주소는요, 지금 저기다 붙여 넣어 드리면 되는구나. 네, 요거에 붙여 넣게, 요거 하나만 연습해 보세요, 선생님들은. 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또 붙여 넣고, 그럼 사실은 지금 얘가 멀티미디어가 이미 돼 있는 상태에서 하이퍼링크가 돼 있는데요. 확실히 하려면 다시 이 주소를 넣고 선택한 다음에 체인 버튼 링크 삽입 누르고 해당 주소, 요거는 HTTP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붙은 거고요. 또 다음 두 번째 옵션이 이거였죠. 이 질문에다 하이퍼링크를 삽입하는 거죠. 질문 누르고 선택하고 링크 삽입 누르고 그 다음에 이 URL 주소 다시 링크 삽입 URL 링크, 이러면은 두 가지 세트가 나왔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두 가지 옵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두 가지 옵션, 이렇게 안전하게 가자고 제가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네, 구글 덕스는 이것만 해보면 되겠네요. 조금 처음 개념이니까 선생님들 지금부터 제 안내 들으면서 해보시겠습니다. 먼저 구글 도큐먼트를 열고요. 거기에 아무 이름이나 구글 문서를 만드십시오. 구글 문서를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제가 요 두 가지를 붙여 넣어 드릴게요. 가이딩 질문하고 하이퍼링크입니다. 제가 이거 다 넣어 드릴게요. 네, 채팅창에 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따옴표 안에 있는 문구들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링크 또 따로 해서 가져가서 붙여 넣어 보십시오. 이건 네, 이 작업도 혹시 다 되신 분은 숫자 1로 나타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약간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안내드리면 구글 덕스 문서를 만드시고요. 이 해당하는 문구를 컨트롤 C에서 붙여 넣으시고요. 붙여 넣으신 후에는 다시 URL을 가져와서 링크 걸고자 하는 URL을 가져와서 붙여 넣으시고요. 얘가 이미 하이퍼링크가 돼 있다라면 내비두시면 되고요. 혹시 모르니까 이 가이드 질문을 하나 더 가져오고 URL 복사해서 가이드 질문 자체에다가 링크를 삽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두 번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면 어렵진 않으세요. 네, 벌써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요. 조금 시간 더 드릴게요. 이 부분은요. 혹시 이미 되신 분들은 다른 문구와 다른 링크를 삽입해서 한 번 더 연습해 보십시오. 네, MMTS 멀티미디어 텍스트 셋은요, 구글 문서에서 만드는 그냥 구글 문서이고요. 구글 도큐먼트이고요. 여기에다 하이퍼링크 삽입하는 정도입니다. 사실은 두 번째 거 웹페이지 넣는 건데 저희가 유튜브를 넣었군요.
네, 웹페이지도 되고 선생님들 드라이브에 있는 어떤 특정 파일도 되고 뭐든지 링크 타고 갈 수 있게 되면 되는데 시험에서는 다 조건이 나오니까요. 좋습니다. 네, 선생님도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 숫자 2 입력해 주시겠어요? 그럼 혹시 숫자 2가 많으면 조금 더 머물렀다 가고요. 네, 아직 진행 중이신 분들이 좀 있으시죠? 지금 미션을 완료하신 분들은 숫자 1로 나타내 주십시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한 절반 정도 되신 선생님들 진행하셨네요. 조금 더 기다릴게요. 저는 또 한 가지 더 해보면서 할게요. 여기 가이드 질문 복사하고 해당 문서에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URL 가져와서 붙여넣고 하이퍼링크가 이미 돼 있어서 질문 하나 더 가져서 붙여넣고 질문에다가 URL 링크 삽입 누르겠습니다. 네. 네,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캡틴만 볼 시간이 없겠다. 여기 있어. 네, 선생님들 제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괜찮을까요? 조금 시간이 걸리시긴 하는데 또 전체적인 시간 안배가 필요하니까 지금은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들 또 영상 올리고 이거 연습할 수 있게 해드릴 테니 그 자료 올려드리니까요. 보시고 또 연습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 구글 시트 갑니다. 레벨 2에서 조금 깊이 있게 다루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퀴즈를 만들었고 그 퀴즈 결과를요 빨리 성적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선생님들이 구글 폼즈로 간단한 퀴즈로 평가를 했는데요. 그 평가에 대한 응답지를 가지고요. 애드온즈, 플루바루라는 애드온을 사용해서 빠르게 성적 처리하고 싶고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서 테이블 옆으로 돌리기 하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Using Sheet Volunteerism 이건 선생님들이 연습하시려면 제가 나중에 파일을 첨부해 드려야 될까 싶은데 일단 이건 눈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Using the sheet titled Volunteerism Quiz Response를 열어볼게요. 저한테 선생님들도 이렇게 exam material이라는 폴더 있는 거 아시죠? 여기에 대부분 있고요. 여기에 Volunteerism Quiz Response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특정 평가에 대한 그 답안지들이 있는 거예요. 얘를 좀 빠르게 성적 처리하고 싶은데 일일이 여기다가 하기가 어려워서 애즈온 중에 성적 처리해주는 애즈온이 바로 플루바루입니다. 어떻게 플루바루 실행하냐? 여기 부가기능 애드온이라고 써있겠죠. 부가기능 열기 하시면요. 시트에서 부가기능 열기를 하면은 제일 먼저 눈에 띈 게 이 사과 모양 플루바루가 뜹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설치를 누르시면은 보시면은 부가기능에 플루바루라고 뜹니다. 이 플루바루가 뜨고요. 요거를 이네이블 해서 이 시트에다가 플루바루를 적용하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내 문구 나오고요. 저는 시작하겠습니다. Here 누릅니다. 처음 시작이라서 뭔가를 하라고 하네요. try 플루바루 is free to 네. 뭔가 인증 절차가 있나 보네요. 네, 프리로 넣었습니다. 저는 프리로 넣어져 있는데 얘가 왜 이럴까요? 아, 떴습니다. 처음이라서 안내가 떴나봐요. 플루바로 누르면 여기 grade assignment가 있습니다. 이 과제를 제가 성적을 매기는 거죠. 누르면은
얘가 혼자 막 작동을 합니다. Grading Step 1. 여기서 뭐라고 나오거든요. Select on grade of each question assignment 하는데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미션에 보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기 팁이에요. 모든 질문은 1포인트로 잡을 거고요. 그다음에 주디킴의 결과가 답으로 사용될 겁니다. 이 설정만 하면 돼요. 모든 질문은 1점을 획득하게 할 거고요. 정답은 주디킴의 답이 곧 정답이 됩니다. 이 설정만 하면 돼요. 그러면 포인트는 다 1로 설정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누구로 그레이딩을 할 거냐? 일단 컨티뉴. 포인트는 1포인트고요. 그러면은 누가 기준이냐 보면은 여기는 주디가 거기 특정명이 나오겠죠. 주디가 기준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컨티뉴를 누르면 네, 혼자 자동으로 채점하고요. 기다려 볼게요. 열심히 작업 중입니다. 네, 지금 뭔가 시트가 쭉 나왔는데요. 결과값까지 지금 결과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레이딩 성적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볼까요? 보면은 지금 주디 이름은 여기 없어요. 왜냐면 주디 이름이 만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디하고 이름이 지금 정답이 같은 게 하나도 없게 설정했나요? 제가 설마? 그렇군요. 네, 지금 주디하고 같은 답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데 제가 몇 개를 바꿔 볼게요. 한번 다시 적용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부가기능 플루바루 다시 재선정하기. 플루바루를 다시 설명드리면은 선생님들 퀴즈 정답 결과를 가지고 점수를 매길 때 이걸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확장 프로그램이에요. 구글에서 직접 만든 건 아니고 다른 업체에서 개발자가 만든 건데 이런 식으로 클릭 한두 번만으로 정답지를 미리 설정해 놓으면 저 같은 경우는 주디라는 학생이 지금 정답지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학생을 기준으로 다른 학생들이 점수를 몇 점 획득했는지를 바로 정산해주는 바로 채점해주는 프로그램 어플입니다. 네, 지금 제가 아까 하나씩만 맞추게끔 해놔서 점수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도 보실까요? 결과 보면은 20% 획득하고 20% 획득하고 총 몇 점씩 제가 하나씩 옮겼더니 진짜 딱 답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냥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될 건데요. 일단 이게 첫 번째 미션입니다. 퀴즈로 냈던 거에 응답한 결과를 플루바루라는 애드온을 사용해서 빠르게 성적 처리할 수 있는 것. 성적 처리에 대한 옵션은 조건은 1점 처리, 특정인 사람을 정답으로 처리하기 이렇게 보여주고요. 이거를 한 번 더 보여드릴 건데 지금 두 번째 거 하면 헷갈리니까요. 선생님들에게 이거를 좀 공유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 전용으로 잠시만요. 지금 이러면 핸즈만 되는데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 제가 이거 파일을요 지금 공유해 드릴게요. 선생님들 공유하면 사본 만들기 해서 바로 연습하실 수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시트는 조금 시간이 걸려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링크 보내드렸고요. 링크 클릭하시고 왼쪽 메뉴 탭에서 사본 만들기 하신 다음에 플루바루 설치해서 채점 매기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점 조건은 제가 지금 화면에 프레젠테이션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선생님들 마구마구 들어와 주시네요. 네, 좋습니다. 조건도 제가 채팅창에 써드려야겠다. 네, 조건은 이렇습니다. 뭐 사실 다 외우기 쉽죠? 모든 점수는 1점으로 주디 학생의 응답이 정답이 되도록 설정한다. 선생님들 각자 저 시트를 가지고 사본 만들기 한다면 해보시고요. 저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해당 시트를 가고요.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부가기능에서 부가기능 열기 하십니다. 부가기능 열기 하면은 시트로 열기 하면은 플루바루가 제일 먼저 떠요. 플루바루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클릭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프리 설치해서 선생님들 파란색일 거예요. 설치해서 누르면은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부가기능 보면 플루바루라는 녀석이 들어오고요. 플루바루에서 플루바루 처음 누르면 아까 잠깐 안내 페이지 나오죠? 이런 안내 페이지 그냥 무시하고 다시 시트로 돌아가서
부가기능 풀바로 스타트 어사인먼트 전 한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레이드 어사인먼트를 누르시면 이제 팝업이 바로 생성되고요. 스텝 1은 점수 포인트 할당입니다. 저는 포인트를 1점씩 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할게요. 포인트 할당하고 무엇을 정답지로 선택할 거냐. 선생님들 실제 활용하실 때는 정답지 하나를 입력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정답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는 주디라는 학생을 정답으로 설정해서 컨티뉴 누르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옵니다. 이 친구가 알아서 계산해주고 그림 보여주고 데이터 다 보여주죠. 이 미션 되신 분들도 숫자 1로 나타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컴플릿 됐고요. 벌써 하신 분이 있군요. 구글 시트 4번 만들기로 내 것을 만든다. 부가기능 애드온즈에서 부가기능 열기로 플루바루를 찾는다. 플루바루를 찾아서 설치하고 다시 시트로 와서 부가기능을 누르고 플루바루를 선택해서 그레이드 어사인먼트를 누릅니다. 그레이드 어사인먼트 누르면 그 다음 스텝은 매우 쉬워요. 거의 디폴트 값으로 숫자 1이 점수로 매겨져 있는데 점수 1점으로 설정하시고 주디 학생을 정답으로 설정하시면 끝입니다. 오늘 하는 웨비나 중에 가장 큰 고비 중에 하나입니다. 얘가. 네. 네, 좋습니다. 영상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선생님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한 절반 정도 이상 되는 선생님들이 응답 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저희가 시간 안배가 좀 필요해서 그런데 영상을 통해서도 또 연습하시는 것이 좋으니까요. 네, 좋습니다. 이제 시트의 두 번째입니다. 구글 시트가 좀 쉽지는 않은데 사실 한 번만 해보면 어렵진 않아요. 이건 피벗 테이블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피벗 테이블 그냥 테이블의 형태를 좀 비틀다, 바꾸다 이렇게 하는 개념인데 똑같이 발론티어리즘 퀴즈 그레이즈라는 시트가 있대요. 이 시트는 또 어디 있을까요? 퀴즈 그레이즈 없으면은 가져와야 되는데 제가 하나 후딱 만들어서 공유해 드릴게요. 아하, 이거 그대로 쓰면 되는군요. 피벗 테이블 스튜던트, 네, 요걸로 가겠습니다. 리스폰스 피벗 테이블 그레이즈. 선생님들 그러면 새로 공유하지 않고 방금 받았던 이 리스폰스 파일로 그냥 연습할게요. 복잡해지니까. 자, 리스폰스 파일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트를 정답 시트를 하나 복사했어요. 지금 순서 기억나시나요? 시트를 열고 요걸 플루바루로 채점했습니다. 채점해서 한 결과가 나왔고요. 이걸로 하나 점수가 될 거고 지금 얘를 일부러 하나 더 복사해 가지고 복사해서 지금 4번 만들었어요. 이거는 피벗 테이블 연습하려고 복사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야겠다. 새로 만들고 붙여넣기 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 선생님들 어떤 일정한 특정한 테이블의 표 값이 있잖아요. 이 표의 값을 이거 선생님들 공유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구나. 표의 값을 지금 보면 이름, 점수, 퍼센테이지 이렇게 좌로 누워져 있는 거를 이제 서로 뒤집는 방법을 하는 건데요.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피벗 테이블 한번 해볼게요. 먼저 선택합니다. 쭉. 그리고
네, 데이터에 가시면요. 피봇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다시 영역 선택하고요. 데이터에서 피봇 테이블을 선택하시면 네, 새 시트에 만들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쭉 조건들이 떠요. 행, 열, 값, 필터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여기 있는 조건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행은 퍼스트 네임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행은 여기에서 토탈 퍼센트 네임으로 하고요. 저는 네, 네임으로 이름이 쭉 떴죠. 그리고 컬럼은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되고요. 값은 토탈 포인트로만 정렬하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열은 아무것도 안 넣고 값에만 포인트, 토탈 포인트 넣고요. 그리고 필터는 만약에 토탈 포인트가 0점이면은 이 사람은 따로 표시를 해달라는 뜻이거든요. 토탈 포인트가 0점인 학생만 필터되어서 보여지게 해달라는 의미예요. 근데 저희는 보면은 여기 필터에서 토탈 포인트가 모든 항목이 아니라 0점인 학생만 보이게 하겠습니다. 0만 체크되어 있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표를 잘 보세요. 1인 학생들은 다 사라지고 이 시험에서 빵점 받은 학생만 나오는 거예요. 피벗 테이블은 기존에 있는 표를 조작해서요. 필터링하게 하거나 약간 형태를 바꾸는 형식인데요. 이건 어떻게 쓰냐면은 제가 평가를 했어요. 어떤 시험을 냈고 학생들 시험 결과가 나왔고 그 시험 결과를 플루바르로 채점을 했습니다. 이 채점한 결과 중에서요. 제가 보충 수업해야 될 학생들만 지금 따로 고르는 거죠.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는 빵점을 받아서 제가 다시 보충 수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선생님들 지금 이 시트가 보기 권한으로 지금 공유가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럼 밑에 시트 2번에서 얘네들 가지고 피벗 테이블 만들기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4번 만들기 아까 링크 클릭해서 다시 4번 만들기 하면 이제 얘네가 적용될 거예요. 아까 제가 이 링크 다시 보내드릴게요. 어쩔 수 없이 시트는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네, 맞아요. 제가 여기에 지금 링크를 한번 다시 보내드렸거든요. 주디쌤도 저도. 이거 다시 클릭하면 보기 전용으로 뜨고요. 얘를 4번 만들기 해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실게요. 얘를 4번 만들기 하면 밑에 아기 작은 시트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시트 2를 선택해서 피벗 테이블 만들기를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데이터 테이블 영역 설정하시고요. 데이터에서 피벗 테이블이라는 녀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트에서 만들게요 라고 선택합니다. 만들기. 그러면 행, 열, 값 여기다 다 넣는 거거든요. 행에는 이름이었습니다. 열에는 아무것도 넣지 말라고 했고 값에는 토탈 포인트였고요. 필터는 뭘 걸을 거냐? 총점이 빵점인 학생만 고를 거니까 토탈 포인트가 모든 항목 표시가 아니라 0점인 학생만 표시되도록 체크. 그러면은 이렇게 0점인 학생들만 나오게 됩니다. 네, 피벗 테이블 다시 저는 또 반복할게요. 선생님들 4번 만들기에서 복사해서 가져가시는 거에서 시트 2 있거든요. 여기에 테이블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피벗 테이블, 새 시트에서 만들기. 네, 행값에는 여기 조건대로 하시면 됩니다. 행값엔 뭘 넣고 열값엔 뭘 넣고 값은 뭘 넣고 필터 뭘 넣고 조건이 다 주어지거든요. 시험 때도 그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행값에는 이름, 열값에는 아무것도 안 넣고요. 값에는 토탈 포인트, 필터는 토탈 포인트가 빵점인 학생만 보여주세요. 이 친구들만 따로 상담을 하거나 보충 수업을 하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되신 분들 또 숫자 1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구글 시트는 영상 보시면서 연습 좀 더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나리오에 나온 파일을 골라서 4번을 만든 후 조건대로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시나리오에서 나온 파일은 4번 만드실 필요는 없죠. 선생님들 이그젠 매테리얼에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4번 안 만드셔도 돼요. 지금 저는 파일 공유하느라 4번 만들었고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시트에 갑니다. 그래서 시트에 보면 데이터 테이블이 있는 시트가 나올 거예요. 이거보다 깔끔한 걸로 시험 때는 제공이 될 텐데요. 쭉 데이터 영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누릅니다. 피벗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새 시트에다 만듭니다.
비어있죠. 조건대로, 시험에 주어진 조건대로 행에는 name, 이름을 넣으라고 합니다. 행에는 추가 이름, 열에는 아무것도 넣지 말라고 했고요. 값에는 토탈 포인트 점수 합계를 넣으라고 합니다. 필터는 뭐냐면은 총점이 빵점인 학생들만 보여주세요 라는 의미로 토탈 포인트, 여기 모든 항목 표시가 아니라 빵점인 친구들만 보여지도록 선택하면은 이렇게 빵점인 친구들만 나오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해보시고 네, 되신 분들은 숫자 1로 알려주시고요. 시트에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글 시트 네, 진행 중이시죠? 절반 분 정도 하셨으니까 또 진행을 할 텐데 시트는 한 번 더 지금 내용 복습해 드리고 갈게요. 이 시트 파일 보면서 하면 되겠다. 먼저 선생님들이 구글 설문지로 학생들을 평가했습니다. 다섯 문제를 냈고요. 그거에 대한 정답들이 나왔습니다. 이 5문제가 나온 것을 빠르게 정답 처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부가기능에서 부가기능 열기를 들어가면 시트에서 들어가면 플루바로가 당연히 눈에 띄게 나옵니다. 좀만 내리시면요. 처음으로 뜨기도 하고요. 플루바로를 선택하고 설치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부가기능에서 플루바로 그레이드 어사인먼트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보시면은 점수는 1점으로 조건에 나와 있고요. 정답지는 특정 학생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학생을 정답지로 그냥 선택해서 컨티뉴만 하시면 돼요. 자동으로 테이블이 등장합니다. 클릭 몇 번으로 정답 처리가 다 되더니 진짜 편리한 것 같아요. 정답 처리되어 있고요. 이게 플루바로 첫 번째 미션이었고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은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이 미리 주어질 거고요. 영역 긁어서 데이터 피벗 테이블 새 시트에 만들기, 행열과 필터 조건 그대로, 행에는 이름, 열엔 아무것도 넣지 말고 값에는 토탈 포인트, 필터는 토탈 포인트가 빵점인 학생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나오면은 이번 미션 해결입니다. 자, 시간상 다음 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폼즈로 넘어갈게요. 구글 폼즈는 사실 폼즈라기보단 구글 문서에서 폼즈로 넘어오는 애드온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요것도 애드온이거든요. 애드온 이름은 Duct Form입니다. Favorite Volunteer Activities라는 녀석이 있고요. 저 파일을 제가 이그전 매테리얼에 들어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딨죠? Activities. 아마 이 퀴즈 퀘스천스 요걸로 제가 이 명칭을 바꿨나 보다. 네, 여기 있네요. 퀴즈 퀘스천스. 요걸로 하면 됩니다. 이걸로도 연습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이것도 지금 바로 공유해 드릴게요. 아까 가져왔던 것 같은데 사라졌네요.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가 보기 할 수 있도록 링크 복사해서 선생님들한테 지금 붙여 넣고요. 네, 선생님 축하드려요. 네, 이 파일 지금 4번 만들기로 가져가시고요. 지금 원하는 거는 이 더큐먼트 파일 구글 덕스에서요, 구글 폼즈를 따로 열지 않고 바로 구글 폼즈를 생성하는 부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느냐예요. 지금 열심히들 들어오고 계시네요. 4번 만들기로 가져가시고요. 가져가신 후에 무엇을 하시냐? 부가 기능을 누릅니다. 부가 기능 열기를 또 가세요. 부가 기능 열기를 가면은 얘는 아이콘이 어떻게 생겼더라? 뭐 기억이 안 나면 검색하겠습니다.
to form. 네, 이렇게 생겼네요. 문서 화살표. 저는 지금 설치되어 있어서 관리라고 뜨는데 선생님들 파란색 버튼이겠죠? doc form을 설치하십니다. 다시 문서 4번으로 만드셨으면 부가기능 열기. 조건문에 있는 이 녀석 그대로 복사하시면 돼요. doc form을 복사해서 그냥 검색하시고요. 엔터 치시면은 결과 나오고요. 얘를 그냥 선택해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부가기능 doc form을 엽니다. 그 다음에 create form from document를 선택하시면 오른쪽에 팝업이 뜹니다. 지금 구글 폼즈가 뜬 게 아니라요. 구글 문서 안에서 팝업이 떴어요. 여기서 지금 이 질문을 가지고 구글 폼즈를 바로 만들 수 있는데요. 먼저 question 1 use selected text. 자, question 1은 아이고. 네. 요겁니다. 그리고요. 요거에 대한 응답은 지금 보면 4개의 선택지가 있잖아요. 멀티플 초이스가 되겠네요. 멀티플 초이스. 근데 여기서 약간 헷갈려요. 이거 읽어보셔야 되는데 옵션들, 답안지를 입력하려면은 그 항목을 분리할 때는 세미콜론을 넣으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후보군이 보기가 1, 2, 3, 4가 있잖아요. 보기가. 선생님도 보기 편하게 숫자로 표현하시면 1, 2, 3, 4라는 보기가 있잖아요. 얘를 그냥 쭉 선택해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면요. 이렇게 그냥 똑같은 형태로 붙여 넣는데 이렇게 되면은 폼즈에서 인식을 못해요. 약간의 코딩이 들어가는데 여기 세미콜론으로 각 항목 맨 뒤에다가 세미콜론, 세미콜론, 세미콜론 하면은 얘가 각각 다른 보기로 설정을 합니다. add question 하고요. 밑에 what is for 요거 또 해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고 얘는 텍스트 응답이니까 별로 안 건드려도 되겠죠. 위에 멀티플 초이스만 요 뒤에 세미콜론 넣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화면 확대로 보이나요? 이 세미콜론이요. 하나 점 하나 쉼표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얘 결과값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create form 누르면요. 저는 지금 설문지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 녀석이 알아서 구글 문서에서 애드온즈가 구글 폼즈로 석세스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뷰 폼 가볼까요? 네, 지금 바로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항목이 4개로 지금 사로 떠서 나오죠? 이건 언제 봐도 신기하네. 미리 보기 하면은 네, 아까 그 도큐먼트 파일 이름이 그대로 설문지 파일 이름으로 나오고요. 제가 질문 입력하고 4개를 쭉 입력한 다음에 뒤에 세미콜론으로 하나하나 넣었었죠. 그 이유는 얘네가 각기 다른 보기다 라는 걸 보여주고 얘는 텍스트니까 별도로 설정 안 해도 되죠. 이렇게 도큐먼트 폼즈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네, 얘는 요것만 하면 될걸요. 이거 한 다음에 설문지를 주디한테 보내라라는 건데 선생님들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선생님들이 이걸 실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기능 열기. 부가기능은 doc form. 네, 문서에서 설문지로 라는 의미겠죠. doc form 누르고 해서 클릭해서 설치합니다. 그리고 부가기능에서 doc form create form from document를 선택하면 설문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옆에 설정 창이 뜨고요. 여기에 첫 번째 질문의 제목을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네, 여기 타입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건 멀티플 초이스죠. 타입을 멀티플 초이스로 누르면 빈칸이 나오고요. 이 보기들을 쭉 복사해서 붙여 넣는데 그냥 이대로 만들면 선생님 어떤 결과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대로 나오면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하나의 보기에 그냥 4개의 나라가 쭉 붙어서 나올걸요. 세퍼레이션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오, 얘는 세퍼레이션 됐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 코딩도 안 돼. 얘가 세퍼레이팅을 아마도 구글의 AI가 자동으로 또 머신러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예전에 했을 때는 이거 하면은 그냥 보기 하나에 쭉 붙어서 나갔던 걸 기억하거든요. 하지만 선생님들 안전하게 하셔야겠죠. 세미콜론 꼭 넣어주세요. 지금이랑 상황이 분명 다를 거니까요. 멀티플 초이스 대안들 선택하고 뒤에 세미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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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콜론. 두 번째 add question 텍스트 넣고 텍스트 그대로 create forms 해서 폼즈가 설정되어야 되고요. 이 폼즈를 특정인에게 보내는 것까지가 이번 미션입니다. 여기 보내기 버튼 있죠? 지금 잘 되었나요? 이런 거 마지막 건 세미콜론 안 해도 되나 봐요.
세미콜론에 한 칸 띄는 느낌인가 보다. 보내기 특정 인물과 하는 건 너무나 잘 아시죠?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그냥 주소만 넣으면 되니까요. 선생님들 완료되셨으면은 숫자 1로 나타내 주세요. 덕투 폼입니다. 아마 이미 보시면서 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네.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알기만 하면 어렵지 않죠. 네.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구두로 설명드릴게요. 문서 링크에 보내드린 거 사본 만들기에서 가져가시고 부가기능 열기 독투폼이라는 부가기능을 검색하고요. 설치하시고요. 클릭해서 설치하시고요. 부가기능 독투폼 create form from document 옆에 팝업이 뜨면 질문 복사해서 붙여넣고 질문의 타입이 멀티플 초이스니까 멀티플 초이스 하시고 대안 보기들 쭉 컨트롤 C, 컨트롤 V 세미콜론으로만 한 칸이 띄어지니까 네, 각 항목마다 세미콜론 맨 마지막 건 안 넣어도 되는 것 같네요. add question 얘는 텍스트 질문이니까 그냥 이대로 두고 create form 디디디디디디 creating 하고 있고요. 네, view form 누르고요. 보내기 해서 특정인에게 이메일로 공유하시면 이번 미션은 끝납니다. 네, 이 기능은 사실 호불호가 갈리는데요. 선생님들 설문지를 먼저 도큐먼트로 초안 작업을 하잖아요. 그 초안 작업한 거를 빠르게 그 설문지로 연기하고 싶을 때 하는데요. 이게 특정 상황에서는 이게 더 불편할 수도 있어서 그냥 설문지를 바로 작성하시는 게 편하실 수도 있는데요. 양이 많다 보면 이 기능이 유용할 수도 있겠죠. 자, 구글 설문지 넘어갈게요. 구글 사이트 오늘 할 것 중에 가장 분량이 많은 녀석입니다. 이 녀석에서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 같네요. 선생님들 모두 구글 사이트 마음에 준비하시고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구글 사이트를 만들려고 해요. 네, 질문은 사이트 만들고요. 홈페이지 만들고요. 네, 이거 그냥 순서대로 갈게요. 사이트 이름은 볼런티어즘 101인데 선생님들은 아무 이름이나 그냥 넣으세요. 네, 내 드라이브에 가서 오른쪽 클릭 더보기 혹은 새로 만들기 더보기 내 사이트 도구 구글 사이트 도구 만들기 하십니다. 그러면 제목 없는 구글 사이트가 등장할 거고요. 여기 이름이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죠. 여기에 제가 아까 복사했던 녀석 붙여 넣으면 이렇게 두 개 들어가고요. 자, 웹사이트와 홈페이지 구글 사이트 할 때 웹사이트와 홈페이지 개념 헷갈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웹사이트는 이 사이트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홈페이지는 이 사이트의 대문, 첫 번째 만나게 되는 이 페이지를 홈페이지라고 합니다. 여기 페이지 보면 홈이라고 써있어 집 모양이 있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페이지고요. 이 홈페이지의 이름을 2019 클래스 뉴 오버뷰라고 하는데 선생님들 혹시 모르니까 그냥 붙여 넣어 드리고요. 여기다가도 붙여 넣어도 되고요. 사실 여기 이제 내 페이지 제목인데 홈페이지 제목 넣는 거니까 저는 여기다가 일단 넣고요. 한 가지 더 여기 홈이라고 있는데 저는 그냥 이것도 찝찝해서 이렇게 해보려고요. 여기 홈이라고 있는데 얘도 이름 바꿀 수 있어요. 속성에서요. 이 녀석도 이름을 2019 클래스 오버뷰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고 나서 다음 미션은 on the 홈페이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on the 웹사이트가 아니라 on the 홈페이지. 첫 번째 화면에서 오버뷰 시메스터를 하는데 뭐냐면은 구글 도큐먼트를 찾아서 붙여넣는 거예요. 이걸 레벨 1 때랑은 다르게요. 레벨 1은 어떤 이미지 파일을 붙여라, 유튜브 영상을 붙여라인데 구글 문서를 붙여넣어라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사이트에서 구글 문서가 바로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삽입에 가서 구글 드라이브에서 추가해도 되고 뭐 문서 눌러도 됩니다. 다 내 드라이브로 어차피 이동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갖고 있는 아무 문서나 붙여 넣어 보세요. 여기가 보여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구글 사이트는 구글 문서가 그냥 바로 호환이 돼. 별도로 이미지로 불러온 게 아니라 바로 실시간으로 작업 가능하게 이렇게 링크도 만들어져서 호환이 돼. 이걸 보여주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reate a subpage under the homepage. 홈페이지 아래에 하위 페이지를 만들고요. 그 하위 페이지의 이름은 student resource입니다. 그러면 페이지에 여기에 삽입해서 새 페이지
붙여넣기 스튜던트 리소시스 짠 하면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이렇게 하면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금 왜냐면은 스튜던트 리소스라는 페이지가 홈페이지랑 같은 등 위에 있잖아요. 문제는 이 스튜던트 리소스는 홈페이지 아래에 들어가게 하거든요. 방법은 지금 이미 만들어 놨다면요, 드래그 앤 드롭해서 얘 아래로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밑에 들어오고요. 이 방법이 싫으시다면 그냥 애초에 홈페이지를 누르시고 오른쪽 점 3개 눌러서 하위 페이지 추가를 누른 다음에 붙여넣고 만들기 하면은 이렇게 똑같은 녀석들 2개죠. 사실은 같은 겁니다. 선생님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방법의 차이고요. 저는 보기 싫으니까 하나는 지우도록 할게요. 그 다음 조건은요, 리딩 리스트라는 녀석을 또 여기에다가 삽입하래요. 구글 사이트를 계속 홍보하는 겁니다. 여기 스튜던트 리소시스 지금 홈페이지입니다. 지금 클래스 오버뷰는 홈페이지고요. 그 옆에 스튜던트 리소시스라는 하위 페이지가 있고요. 여기에도 구글 문서 삽입해봐가 미션이네요. 구글 문서 오른쪽에 문서 들어가서 또 아무거나 리딩 리스트 그냥 제가 넣어볼게요. 자, 오, 들어갔습니다. 멋지게 들어가졌네요. 자, 그러면 이게 제가 지금 여러 개 넣었군요. 네, 하나만 넣은 걸로 할게요. 헷갈리시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미리 보기 볼게요. 제가 제 웹사이트에 들어왔는데 미리 보기 들어가면 이렇게 구글 문서가 그냥 바로 보여요. 별도로 이미지나 링크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작업하고 있는 구글 문서가 바로 보이니까 구글 사이트가 이렇게 구글 문서들과 연계가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미션이거든요. 자, 선생님 이 2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제가 구두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 해보십시오. 구글 사이트를 만듭니다. 구글 사이트 이름은 아무거나 만드세요. 사이트 이름은 아무렇게나 지어내시고요. 네, 홈페이지의 이름을 또 홈페이지라던가 선생님이 특정한 홈페이지라는 이름을 만드시고요. 한 가지 해봐야 될 거는 오른쪽 사이드바에 페이지라는 곳에서요. 홈페이지 집 모양이 있는 녀석의 이름이 홈이라고만 써 있을 건데 점 3개 눌러서 속성에 가가지고 홈페이지 이름을 설정해 주는 것 꼭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삽입에 들어가서 구글 문서 혹은 드라이브에서 추가해가지고 문서 찾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드라이브는 모든 파일을 다 보여주니까 좀 헷갈리죠. 구글 문서에서 특정 문서 하나 추가하시고요. 2번째 미션은 다시 페이지 가서 홈페이지 오른쪽에 점 3개 눌러서 하위 페이지를 추가하시던가 플러스로 페이지 추가한 다음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옮기시던가 어쨌든 이렇게 하위로 등위가 옮겨져야 된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위 페이지에 특정 이름 스튜던트 리소시스나 뭐 아무거나 하위 페이지라고 입력하셔도 좋고요. 거기에 또 마찬가지로 삽입해 가지고 문서에서 어떤 특별한 문서 삽입할 수 있느냐 보면 됩니다. 사실 일반적인 기능은 레벨 1 때 이미 다 터득하셨고요. 레벨 2에서는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문서들과 연계되는 것들 알 수 있느냐를 보는 거고 사실 나중에 더 많이 사용하면 구글 캘린더나 지도 다 집어넣을 수 있죠. 네, 또 구글 투어 크리에이터도 바로 저희가 소스 코드로 삽입도 가능하고요. 자, 선생님들 실습 완료하셨으면 숫자 1로 알려주십시오. 네, 사이트 만들고 홈페이지 이름 바꾸고 홈페이지에 문서 삽입하고 홈페이지 아래에 하위 페이지 만들고 하위 페이지 이름 설정하고 하위 페이지에 문서 삽입하고 기능은 페이지 이름 바꿀 수 있느냐, 페이지 하위로 만들 수 있느냐, 각 페이지에 구글 문서 삽입할 수 있느냐 이걸 보는 문제였습니다. 완료되신 선생님은 숫자 1로 알려주세요. 맞습니다. 사이트와 시트 부분이 레벨 2에서 가장 많이 다뤄집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교육하고 있는 자료 제가 레벨 2 준비하면서 한 3달 전, 2달 전에 봤었던 자료인데 또 최근에 또 뭘 업데이트 했는지는 또 당일날 가봐야 합니다. 갑자기 구글 클래스룸을 더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네, 저희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또 이렇게 해나갈 수밖에 없네요.
구글 사이트 넘어가겠습니다. 구글 캘린더, 구글 메일은 좀 쉽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들 또 영상으로 또 복습 한번 해보세요. 자, 구글 캘린더는요 그냥 행아웃 이벤트 만들 수 있느냐만 봅니다. 레벨 1이 오히려 더 어려워요. 캘린더는 캘린더 레벨 2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잠시 닫아둘게요. 네, 캘린더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우리 애기가 요즘 자다 깨다 많이 해요. 네, 캘린더를 들어가시고요. 비디오 콜을 스케줄할 건데 다음 주 중에 비디오 콜 합니다. 그리고 주디 선생님 초대하면 끝이에요. 되게 쉽죠. 레벨 2의 캘린더는 진짜 이렇게 쉽습니다. 지금 날짜가 5월 30날이니까 그 다음 주에 6월 6일날 현충일이군요. 이때다가 옵션 더보기로 만들 거고요. 뭐 아마 이름도 지워질 수도 있겠죠. 그 이벤트 이름도. 하지만 특별히 안 지워져 있으니까 그냥 주디라고 치고요. 자, 여기서 조건은 단 하나예요. 여기 화상회의 추가할 수 있느냐. 이거 하나예요. 행아웃 미팅 넣을래? 이게 끝입니다. 쉽죠. 물론 이제 시험 때는 약간 디테일하게 한두 개 정도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인바이트 콜 할 수 있느냐. 특정 지메일을 열어서 행아웃 열고 참석자 추가 지메일 넣고 네, 주최자와 참석자 정해졌고 권장 시간 아무거나 선택하죠. 뭐 이건 양쪽 다 한가로운 시간이 권장되고 이건 상관없습니다. 행아웃 미팅 설정됐느냐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장. 그러면 이메일 초대장 날아갑니다. 주디쌤한테 이메일 많이 날아가겠네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들 이거 너무 쉽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그냥 보내시면 되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캘린더에 들어갑니다. 캘린더에서 다음 주 중에 이벤트를 생성할 건데요. 옵션 더보기 누르고요. 여기서 화상회의 추가하시고요. 행아웃 미팅. 제목은 아마 조건에서 주어질 수 있어요. 조건에 주어지는 대로 하시고 참석자의 주소 넣고 뭐 하루 종일 행아웃 하기엔 좀 그런데 이거는 뭐 조건에 따라서 아마 시간이 정해질 확률이 클 것 같은데 네, 권장 시간 잡고 어쨌든 미션은 행아웃 미팅 할 줄 아느냐입니다. 그래서 저장 누르면 이메일 날아가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닿는지 확인하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거 클릭하면요 이렇게 행아웃 미트 있고요. 행아웃 미트 주소 여기 뜨고요. 그리고 누가 주최자고 누가 초대된 사람인지 이렇게 쭉 뜹니다. 근데 이것도 이것도 완성하신 분은 숫자 1로 알려주세요. 캘린더를 연다, 이벤트를 만든다, 화상회의를 선택한다, 특정 사람을 참석자에 추가한다, 조건에 따라서 시간이나 이름을 설정한다, 보낸다. 캘린더 쉽죠? 사이트나 시트 하다가 캘린더가 쉽습니다. 근데 레벨 1은 또 캘린더가 어렵잖아요. 처음 만나서 캘린더를 만들고 약속 2개나 잡아야 되고 첨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레벨 1과 2가 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캘린더를 연다. 다음 주 중에 미팅을 잡는다. 보통 시험 볼 때 저희는 안전하기 위해서 바로 다음 주 같은 요일로 잡게 됩니다. 그리고 옵션 더보기, 화상회의 추가, 행아웃 미팅, 참석자 추가, 네, 제목 등등등, 시간 등등등 이거는 조건대로 설정해서 보내면 됩니다. 좋습니다. 완성되신 분은 숫자 1로 안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 좋습니다. 행아웃이 점점 더 강력해질 예정이에요. 지금 오늘도 접속하면서 조금 인터페이스가 바뀌었는데 행아웃에 이제 선생님들 지금 오른쪽에 카메라 선생님들 얼굴이 다 일렬로 쭉 나오잖아요.
이걸 바둑판 모양으로 화면 전체에다 뿌리는 레이아웃 개념도 이제 도입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네르바 스쿨에서 진행하는 형식의 화상 강의가 가능하게끔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구글은 확실히 뭐가 중요한지 아는 것 같아요. 일정 추가를 눌러도 옵션 더보기가 안 뜬다고요? 어헛, 그렇게 놀라운 일이. 네,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상세 설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미 만든 걸 수정 버튼으로 해서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캘린더에서 한번 클릭해 볼까? 왜 안 만들어졌을까? 클릭, 옵션 더보기.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도구가, 오, 벌써 마지막 도구네요. 지메일 도구. 오, 생각보다. 그러면 구글 시트 한 번 더 복습하고 1차 교육 복습하고, 저 선생님들 제가 오늘 제일 해드리고 싶은 게 객관식 이론 시험 한번 리뷰해 드리는 거거든요. 되게 제가 마음이 좀 급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할 수 있겠다 오늘. 선생님 지메일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도구예요 우리 오늘. 지메일 가보겠습니다. 지메일은요, 개념은 뭘 배울 거냐면요, canned responses, 그 다음에 또 뭐죠? canned responses, 그 다음에 please, 언더가 여기서 안 나오는구나. canned responses만 다루면 되는구나. 오, 되게 쉬운데요. 그럼 지메일이? 선생님들 지메일을 열겠습니다. 옴니박스에 gmail.com 누르시면 선생님들 지메일이 등장하겠죠. 저는 제 개인 계정인가 재빨리 바꿔야지. 요것도 바꿔야 된다. 근데 지메일 다 여셨나요? 지메일 열면요, 랩에 가서 canned response라는 설정을 하래요. 이게 랩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설정에 들어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아마 이제 설정으로 바뀌었을 것 같은데. 자, 이메일, 지메일 들어가시면 톱니바퀴 찾으세요, 선생님들. 설정에 톱니바퀴 설정 찾으시면 보통 오른쪽에 붙어있죠. 오른쪽 상단에 설정 톱니바퀴 클릭, 설정 클릭.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진짜 많다. 지메일 정말 그 기능의 끝이 어딘지 모르겠다. 근데요, 지금 예전에는 그 랩에 들어있던 연구실에 있던 기능들이 기본 설정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 보내기 취소. 이게 언더샌드 기능이거든요. 선생님들 이것도 좀 봐주시면 좋습니다. 언더샌드 보내기 취소 있는데요, 여기 아마 몇 초로 설정하라라는 시험이 나올 수도 있어요. 레벨 1에 했나 이거는? 네, 5초, 10초, 20초인데 보통 5초로 많이 설정하는데 전 30초 해야겠다. 보내기 취소 기능을 꼭 설정해 두세요. 이거는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이메일을 보낸 다음에요, 30초 동안 이 이메일을 보내지 않고 잡아두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30초 동안 검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제목을 잘 썼는지, 첨부 파일을 놓치진 않았는지. 그러면 30초 동안 재빨리 취소 누르고 다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미 발송된 이메일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보내기 취소 눈여겨보시고요. 오늘의 목적은 canned response인데, canned response가 어디 있을까요? 부재중 자동응답 아니고, 스마트 답장 아니고, 동적 이메일 아니고, 답장 기본 설정, 보내기 취소. 어메? 고급에 들어있나요? 그렇군요. 고급에 가야 되는군요. 선생님들 설정 들어오셨나요? 설정 들어오시면요, 기본 설정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 고급 설정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예전에 랩이었는데, 고급 들어가시면 미리 준비된 답변 canned response가 있습니다. 요거를 활성화 하셔야 됩니다. 지메일 시험은 이게 핵심이에요. 요거 활성화할 수 있는지. 네, 고급에서 지메일 활성화하고 변경사항 저장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게 되느냐? 네, 한번 로딩이 있고요. 이제 편지 쓰기를 누르면요, 조건에 따라서 편지를 쓸 건데요, 조건은 이렇습니다. 여기 메시지는 Your child has missed 3 or more homeworks. Please contact. 이렇게 하는 이 문구를 컨트롤 C에서 일단 내용을 채워 넣습니다. 지메일에
내용 채워 넣고요. 문제는 이 메일을요, 여러 학부모들한테 다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한두 명한테 그러니까 이걸 매번 메일 발송하기 어렵겠죠. 그러면은 이걸 미리 준비된 답변이라고 캔드 리스폰스를 만드는데요. 캔드 리스폰스의 이름은 미스드 홈워크입니다. 자, 이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아래 점 3개 있습니다. 옵션 더보기. 항상 점 3개는 더보기예요. 누르시면은 미리 준비된 답변 캔드 리스폰스 CR 약자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템플릿으로 임시 보관 메일 저장, 새 템플릿 저장을 하는데 템플릿의 이름을 조건에서 미스드 홈워크라고 했습니다. 누르면요, 저장. 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일인지. 편지 쓰기. 제가 주디 선생님한테 편지를 쓸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눌렀지만 오른쪽 아래 점 3개. 미리 준비된 답변. 그 미스드 홈워크라고 제가 방금 만들었던 녀석 있죠? 클릭해 볼게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클릭만 했어요. 제목 들어가고 내용 들어가고. 이거 그냥 보내면 끝이겠죠? 이게 미리 준비된 답변입니다. 통조림처럼 이미 담아놓은, 제가 맞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영어를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않느냐가 전부입니다. 선생님들,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실습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메일이 들어갑니다. 옵션 설정에 들어갑니다. 오른쪽 상단에 톱니바 키고요. 설정 중에 부가기능 채팅 옆에 고급 혹은 어드밴스드 클릭에 맨 위에 있는 미리 준비된 답변 캔드 리스폰스를 사용 안함이 아니라 사용으로 해서 반드시 왼쪽 아래 변경 저장 누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편지 쓰기 넘어가시면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다 본문에다가는 조건문에 붙어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조건문 내용 선생님들한테 넣어드리겠습니다. 조건문에 있는 내용을 붙여 넣으시고요. 오른쪽 아래 점 3개를 보시면 미리 준비된 답변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여기 미리 준비된, 전 일단 템플릿 삭제하고 다시 만들 거니까 미리 준비된 답변에 템플릿 임시 보관한 메일 저장, 새 템플릿으로 저장. 여기에다가 제목은 미스드 홈워크 눌러서 저장.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편지 쓰기 한 번 더 누르시고요. 새로운 편지함에 오른쪽 아래 점 3개 누르시고 미리 준비된 답변 미스드 홈워크 클릭해서 붙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미스드 홈워크도 붙여 넣어 드릴게요. 이 부분 실습 한번 해보시고 완료된 분들은 숫자 1로 나타내 주세요. 저는 무한 반복하고 있겠습니다. 지메일에 들어간다. 우측 상단에 설정을 누른다. 설정을 누른다. 고급 옵션에 들어간다. 캔드 리스폰스 미리 준비된 답변을 사용 활성화한다. 반드시 변경사항 저장한다. 편지 쓰기 한다. 오른쪽 아래 점 3개 누른다. 미리 준비된 답변 누른다. 템플릿으로 임시 보관 메일 저장, 새 템플릿으로 저장을 누른다. 근데 저장하기 전에 내용부터 채워 넣어야 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메일 작성합니다. 오른쪽 점 3개 누르기 전에 일단은 내용 먼저 넣습니다. Your child has missed. 본문 넣고요. 점 3개 넣고요. 미리 준비된 답변, 저장, 새로 만들기. 제목은 Missed Homework. 확인하고 싶으시면 편지 쓰기 한 번 더 하시고 오른쪽 하단에 점 3개 미리 준비된 답변 Missed Homework 클릭해서 해당하는 내용이 뜨면은 완성입니다. 숫자 1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금방 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저의 목표는요, 지금 11시 16분인데요. 11시 한 30분까지
1차 교육과 2차 교육 때 다뤘던 도구들 키워드 중심으로 제가 한번 쭉 복습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0분은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은 이론 시험 설명하는 데 좀 시간을 쓰려고 합니다. 네, 또 더 단축하려면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 일단 지메일까지 기능 다뤄보셨으면 또 영상을 통해서 복습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더 리뷰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 일단은 지메일까지 마무리 하셨고요. 쭉 올라가서 자, 레벨 1차 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이제부터는 잠시 실습하시던 거 멈추시고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보시고 눈을 감으셔도 되고 뭐 뜨셔도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키워드들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이게 화면 속에서 내가 무엇을 클릭해서 갔더라, 어떤 도구를 사용했더라, 이걸 좀 기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준비되셨으면 숫자 3을 써주십시오. 저와 함께 교육 1차, 2차 웨비나 모두 했던 내용도 쭉 복습해 드릴 건데요. 이걸 들고 한번 쭉 리마인딩 할 준비가 되시면 숫자 3을 눌러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절반 이상의 선생님들이 준비가 되시면 제가 진행하려고 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총복습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정말 중요한 이론 시험 준비 있습니다. 선생님들 놓치지 마세요. 조금 졸리시더라도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1차 교육 웨비나 구글 고급 검색에 있었습니다. 구글 고급 검색에서 다뤘던 내용은요. 무엇이냐면 네, 특정 파일 형식을 검색할 수 있냐, PDF 파일로만 된 특정 주제 마더 테레사를 검색하고 그 검색한 내용을 다시 PDF 파일만 결과값을 재설정하는 고급 검색 방법. 그 다음에 이미지 검색, 마더 테레사를 이미지 검색한 다음에 재사용 가능한 라벨로 보게끔 하라는 설정. 구글 기본 검색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운로드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PDF 파일하고 JPG 파일 다 업로드하는 게 구글 고급 검색. 구글 학술 검색, 구글 스콜라입니다. 네, 구글 스콜라에서는 뭘 했냐면은 구글 스콜라에서 데멘티아랑 관련된 논문을 검색하고요. 좌측 상단에 있는 날짜, 연도 검색, 2015년 이후에 나온 논문만 보겠다라는 거고요. 지메일로 보낼 건데 무엇을 보낼 거냐, 두 가지 보내는 건데, 하나는 그 검색 결과들이 쭉 나온 논문, 데멘티아 2015년 이후에 나온 논문들이 쭉 나온 검색 결과 화면에 URL 주소를 이메일의 내용으로 넣고요. 또 하나, 제일 첫 번째 논문에 MLA 형태의 시테이션, 인용구를 넣는 것. 여기 따옴표 클릭하시는 거 기억나시나요? 클릭해서 그 링크 복사해서 붙여넣고 특정인한테 보내는 게 스콜라였습니다. 구글 도서 검색입니다. 마찬가지로 구글 북스 혹은 구글 도서 검색이라고 검색해서 들어간 다음에 마더 테레사 검색하고 거기에 저자 이름까지 나오거든요. 특정한 책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2번 미션은요. 스콜라랑 달라요. 구글 북사에서는 특정 책을 찾아내시고요. 그 찾아낸 책에 이번엔 특정 책이기 때문에 그 책의 URL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책의 URL을 특정인에게 지메일로 보냅니다. 구글 지도 저희 한글 걸로 했다가 한글이 구글 맵 안 돼서 애먹었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이거 원래 서울역, 경복궁, 덕수궁 했다가 한글 지도는 이 길찾기 기능 안 돼가지고 급하게 바꿨던 거. 구글 맵스에 들어가서요. 길찾기 들어가는데 파란색 버튼 누르는 거 기억하시나요? 이건 잠깐 금방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구글 맵스 이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경로 이 파란색 이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뜨고요. 네,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출발지에 에펠탑 넣고 두 번째 샹젤리제 넣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 가지고 하나 더 추가 루브르 뮤지엄 넣고요. 이거는 보여드려야겠다. 링크가 조금 헷갈려서. 자, 출발지 에펠탑 그 다음 샹젤리제, 자 그리고 네, 넣고요. 오오, 길찾기로 안 됐구나. 이거 플러스 버튼 누르면 목적지 추가 가능하죠. 그래서 루브르 뮤지엄 누르고 위에서 반드시 이거 대중교통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대중교통 갔다가 헷갈렸다. 네, 대중교통으로 가 있으면 안 되고요. 왜냐면 그 조건문이 차를 렌트해서 자가 운전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왜 이 화면을 왔냐면은
미션이 그래서 이 링크를 공유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링크를 공유하는 방법은 여기 상세 정보 누르셔야 이게 공유 버튼이 뜹니다. 아이고 말이 어려웠네. 상세 정보를 누르셔야 이 공유 버튼이 뜹니다. 이게 잘 안 찾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굳이 화면을 한번 더 보여드려요. 핵심은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제가 한 번 더 시간 투자할게요. 길찾기 경로 누르시고요. 여기 기본 자가용 길찾기 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에펠탑 누르고 샹젤리제 누르고 목적지 추가해서 루브르 누르고 네, 그 다음에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 이 화면 공유하는 방법은 상세 정보 여기 공유 버튼 네, 링크 복사해서 넣으면 됩니다. 네, 요건 조금 시간 할애했네요. 맵스. 자, extensions 웹스토어에 갈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구글 검색해서 웹스토어 구글 검색해서 웹스토어만 가시면은 문제 없어요. 구글 웹스토어 들어가시고 특정 도구 세이브 투 구글 드라이브 뭐 검색해 가지고 이게 지금 바로 공유하는 버튼이 없기 때문에요. 요걸 클릭해서 이 화면을 지금 여기 있는 URL 있죠. 얘를 복사해서 지메일로 넣으셔야 돼요. 예전엔 공유 버튼 있었는데 왜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자, 유튜브에서는 재생 목록 만들고 재생 목록 공유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구글 플러스 선생님들 보시기 힘들죠. 왜냐면 이거는 G수익 아이디가 있어야만 되거든요. 구글 플러스에서요.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느냐를 보는데 선생님들이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더 사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plus.google.com 이거는 저도 개인 사용자로 안되고 네, G수익 계정으로만 들어가지고 여기 왼쪽에 커뮤니티 기능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누르시고 새 커뮤니티 만들고 커뮤니티 이름 만들고 커뮤니티 만들었으면 왼쪽 상단에 사람 추가하기 구글 플러스에서 사람 초대하기 이게 전부입니다. 구글 플러스 넘어갑니다. 구글 블로그는 더 쉽네요. 구글 블로거로 이동합니다. 근데 참고로 블로그는 원래 구글 게 아니어서 네, 주소가 블로거.com입니다. 들어가시면 로그인을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시험 계정으로 로그인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목 만드시고 웰컴 포스트 누르고 자, 잠깐만 이거 제 아이디군요. 네, 이건 하지 않을게요. 선생님들 한번 직접 연습해 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구글 블로그를 만들고 웰컴 포스트 처음으로 웰컴 헬로우 하나 넣으시고요. 학생들 초대하시면 끝. 다만 초대할 때 학생들만 이 블로그에 접근 가능하도록 프라이빗하게 설정하시라. 아, 선생님들 이거 잠시만요. 블로그 화면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선생님들 숫자 1로 나타내주세요. 블로그 화면 보여드릴까요? 설정하는 방법. 거의 아마 안 사용해 보셨을 거라서 블로거는. 네, 바로 1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별로 어렵게 느끼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오늘 2차 웨비나 했던 거 바로 또 복습하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서는 폴더 만듭니다. 다른 폴더에 있던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하거나 파일 선택해서 우클릭으로 이동하거나 네, 그 폴더를 특정인과 공유할 텐데 우측 하단에 있는 알림 설정 체크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합니다. 구글 도큐먼트 조금 어려웠죠? MMTS를 다룹니다. MMTS는 보여드리면 네, 제가 아까 이걸로 만들었나요? 제가 몰라 만들었죠? 야, 웹이나 여기다 만들었었나요? 혹시? 아니군요. 못 찾겠다, 깨꼬리. MMTS 만드는 법 기억나시죠? 명칭 이거 뭐지? 질문 가이드 질문 붙여 넣고요. 그 다음에 링크 URL 주소 붙여 넣고요. 이렇게 파랗게 링크가 이미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옵션 다 사용하자고 했었죠, 저희. 네, 이 가이드 질문 자체에다가도 링크를 삽입할 수 있다는 거. 여기 링크 체인 버튼 눌러서 링크 삽입하면 얘 자체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어서 클릭하면 링크 가능하게 이동한다는 거. 이게 MMTS입니다. 패스.
스프레드시트 무슨 애드온즈를 사용했었죠? F로 시작합니다. 플루바루라는 사과 모양의 자동 채점 기능하고 피벗 테이블이라고 필터링하는 테이블 조작하는 거 배웠었습니다. 이거 제가 공유해 드렸으니까 이건 반드시 복습하셔야 합니다, 선생님들. 네, 레슨 플랜즈. 네. 여기서 아까 제가 공유해 드렸었죠? 여기서 부가 기능 가시고 부가 기능 열기 들어가서 플루바루 가져오셨으면 플루바루 선택해서 그레이드 어사인먼트 하시고 그레이드 어사인먼트 하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션은 다른 시트에서 하게 될 텐데 시험 때는 테이블 영역 선택해서 데이터에서 피벗 테이블 누르고 피벗 테이블 새 시트에서 만들어서 행과 열과 필터에 각각의 필요한 값들 입력하시는 거. 그래서 궁극적으로 빵점인 애들 골라내서 보충 수업하자 뭐 이런 개념의 네, 피벗 테이블이었습니다. 구글 설문지는 구글 설문지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구글 더큐멘트에서 덕트폼이라는 애드온을 이용해 가지고 바로 설문지로 만들 수 있느냐를 봤던 거죠. 네,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요걸로 만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그쵸. 여기서 부가기능 구글 문서 들어와서 부가기능 열기에서 독트폼 찾아가지고 독트폼 크리에이트 하면은 되고요. 여기다 질문 넣고 얘네 내용 붙여 넣고 멀티플 초이스 바꾸는 거 잊지 마시고요. 멀티플 초이스 같은 경우는 뒤에 세미콜론을 넣어줘야 항목이 변경된다는 거, 한 줄이 띄어진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 폼즈 하면 만들어지죠. 구글 사이트는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만들고요. 웹사이트의 첫 번째인 홈페이지에다 이름을 짓고요. 하지만 홈페이지에 이름을 지을 때 저는 안전하게 두 가지를 다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거 두 가지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웹사이트를 들어가고요. 지금 이게 홈페이지 첫 번째 홈페이지의 이름 여기다 넣고요. 또 하나 제가 요청드렸던 건 여기 페이지 탭에 가서 이 홈이라는 녀석 오른쪽에 점 3개 속성을 누르시면은 얘 이름을 넣는 부분이 있거든요. 얘도 2개 맞춰주시면 제가 봤을 때는 안전할 것 같고요. 하위 페이지 만드는 법은 이렇게 점 3개에서 하위 페이지 만들기 해도 되고 새로 페이지 만들어서 그냥 이대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가져가도 되는 거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각 페이지마다 삽입해서 문서 도구 삽입하라는 게 사이트 미션이었고요. 구글 캘린더는 너무 쉬웠죠. 네, 행아웃 링크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으면 됩니다. 지메일은 캔드 리스폰스 어디 있는지만 한번 확인해 보고 오른쪽 상단에 설정 기본 설정 말고 부가 기능 말고 고급 설정에 가면 맨 상단에 미리 준비된 답변 캔드 리스폰스 사용 변경사항 저장 누르고 편지 쓰고 내용 먼저 입력하고 그 다음 점 3개 눌러서 미리 준비된 답변 새로 저장 새 템플릿 내 이름 저장하고 저장 누르면 닫은 후에 편지 쓰기에서 점 3개 눌러서 미리 준비된 답변 해당하는 거 불러오면은 그 녀석이 그대로 등장한다는 거. 이게 지메일 캔드 리스폰스. 여기까지 교육 웨비나의 내용을 1차, 2차를 복습했고 지금 정확히 11시 30분입니다. 와, 시간 맞췄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들 잠시 시간 큰 숨을 쉬는 차원에서 숫자 1 한번 눌러볼까요? 다 살아계신지 보고 싶은데요. 제가 선생님들 얼굴을 못 보니까 숫자 1로 살아계심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생님들께 지금 그 G트레이너 계정이 다 이제 G 수익 계정이 부과됐으니까 선생님들께서 그 G 플러스 연습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 사이트 안내 사이트 보시고 해당 이름과 그 다음에 1서부터 50번까지 부여된 번호 그리고 골뱅이 gtrainerdemo.penzinens.kr에서 2번이랑 해서 들어가시면 G 플러스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 연습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블로거는 개인 계정으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게 G 수익 계정으로는 블로거 만드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거 2개는 그렇게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가장 선생님들 걱정이라기보다는
조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이론 시험 부분이어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 조금 준비했거든요. 얼마나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고, 사실 이 내용을 그대로 부트캠프 당일날 좀 더 깊이 있게 나눌 건데 오늘은 키워드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선생님들 지금 구글 도큐먼트 문서 파일 보이나요? 제가 레벨 2 서티피케이션 이그잼 교육 자료라는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시겠죠 지금? 지금 막 옮겨졌다, 그죠? 네, 교육 자료가 다 보이시겠죠 지금? 좋습니다. 네, 보입니다. 네, 그러면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도구가요, 이 이론 시험에서 기능은 레벨 1이 레벨 2보다 좀 더 어렵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레벨 1이 양이 더 많아서요. 근데 이론 시험은 확실히 제가 봤을 때 레벨 2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레벨 2를 좀 볼 거고요. 등장하는 도구들을 제가 유목화했어요. 1번부터 쭉 넘어가서요. 대략 네, 애드온즈 스콜라까지 구글 트렌드하고 리터러시와 페이퍼리스 클래스룸 개념까지 해서 22가지 정도인데, 뭐 깊이는 각기 달라요. 이렇게 숫자에 놀라실 필요는 없고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냥 빠르게 키워드만 짚고 넘어갈게요. 선생님, 지메일 방금 배웠던 캔드 리스폰스 뭐냐? 응답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메일에 똑같은 내용으로 빠르게 응답할 수 있다. 캔드 리스폰스예요. 언더스탠드, 아까 제가 보내기 취소라고 했죠. 정확하게 수신되는 사람에게 내용이나 이런 정보가 틀리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언더스탠드 30초 정도 설정하고 5초에서 30초. 자, 구글 캘린더에서 할 수 있는 거 뭐냐? 이벤트를 추가할 수 있다. 이거는 구글 캘린더의 특징을 설명하는 건데요. 그 구글 캘린더에서 원온원 1대1 상담을 잡을 때 우리 도큐먼트 파일을 첨부해서 상담할 수 있다. 캘린더의 기능이 여기 언급된 게 있고요. 레벨 1하고 좀 유사한 부분도 분명 등장합니다. 구글 드라이브는 어떤 기능 때 쓰냐? 미세스 주디는요, 여러 해 가르쳤다 보니까 그 메테리얼이나 템플릿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를 동료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그때 어떤 도구 쓸래?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구글 드라이브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구글 사이트나 이런 건 보여주기 기능이고, 구글 블로그나 그룹스는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도구고, 구글 드라이브는 저장하고 공유하고. 자,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에서의 커스텀 키보드 숏컷이 가능해요. 단축키로요, 빠르게 이동하거나 공유하거나 설정들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 그 숏컷에 대한 설명이에요. 빠르게 추가 기능들을 마우스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입니다. 자, 구글 덕스는 어떨 때 사용하냐? 오, 이거 저 틀렸습니다. 프로젝트 기반 활동을 생성하고 모든 자원 연구 및 결과를 한 곳에 저장합니다. 이거 어떤 도구일까요? 네, 얘 구글 드라이브에 가야 됩니다. 잘못 들어왔어요. 자, 그럼 구글 덕스는 어떤 설명이냐? 얘는 실제 이론 시험에서는 뭐 이 정도 언급되더라고요. 출력하기 쉬운 이벤트 스케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당신이 어떤 학예회 같은 걸 준비하고 있는데 각 도구별로 뭘 추가하면 좋을까? 구글 도큐먼트로는 출력하기 쉬운 이벤트 스케줄을 만들면 되고요. 구글 시트에서는 이 프로젝트의 타임라인을 정해서 일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같은 문제에 나오는 맥락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글 슬라이드에서도 마지막 그 청중들에게 해결책 혹은 마지막 결론 부분을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글 슬라이드죠. 그 특이한 질문이 Create Your Own Adventure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구글 도구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면 구글 슬라이드와 구글 폼즈이거든요. 구글 슬라이드에서는 프레젠테에다가 점프할 수 있어요. 1번 슬라이드에서 바로 6번 슬라이드로 넘어가게 링크를 걸 수 있거든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도 혹시 뭐 골든벨 퀴즈 같은 거 컴퓨터로 구현할 때 많이들 사용하시는 개념인데, 구글 슬라이드에 그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구글 폼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 CYOA, 구글 폼즈에서 1번 질문에 선택한 게 A라는 답변이 나오면 A라는 하위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B는 B 세트로 또 넘어갈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 폼즈도 가능하고요. 구글 폼즈는 항상 나옵니다. 질문을 보고 답변하게 합니다. 게더링 피드백을 모읍니다. 학생들의 이슈를 서베이합니다. 폼즈는요, 설문지하고 평가할 수 있다. 질문 보고 답변한다. 이건 평가 퀴즈 내용이고요. 대부분 피드백을 모은다, 서베이한다. 이러면 폼즈입니다. 구글 사이트, 학생들이 작업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리소스를 기반 1년의 작업을 학생들에게 할당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 좀 넘어갈게요. 얘는 약간 애매한 언급이라서. 구글 사이트 어떻게 하냐?
미세스 리는 미세스 리는 네, 빠르게 언더스탠드 하고 싶고 클래스룸 want to 네, teach to how slow adopt new technology. 당시 동료 교사들에게 이제 좀 빠르게 그 기술적인 부분들을 새로운 그 클래스룸이나 이런 부분들 좀 나눠주고 싶은데 튜토리얼을 제공하고 싶어요. 이때 어떤 도구가 좋겠냐라고 하는 질문에 구글 드라이브 할래, 구글 블로그 할래, 구글 행아웃 할래, 사이트 할래 하는 개념인데요. 어떤 정보를 쭉 모아놓고 보여주는 포트폴리오의 개념 혹은 프로젝트를 가이드하고 설명하는 개념으로는 구글 사이트가 적절합니다. 구글 블로거나 그룹이나 커뮤니티 플러스 같은 개념은 좀 상호 소통하는 개념이 크고요. 이렇게 매뉴얼처럼 딱 정해놓고 보여주는 개념은 구글 사이트가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구글 사이트에다 포함시킬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아까 화면 보셔서 알겠지만 문서 넣을 수 있고요. 이미지 넣을 수 있고요. 비디오 넣을 수 있고요. 차트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틀린 답으로는 게임을 넣을 수 있을까요? 플래시 애니메이션 넣을 수 있을까요? 네, 그 두 가지는 넣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조금 골치 아픈 질문이요. 구글 사이트에서 비디오를 삽입하는 순서를 적으시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구글 사이트를 만들고 이름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웰컴 메시지와 비디오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확인합니다. 그 유튜브를 선택합니다. 유튜브를 선택한다는 건 구글 사이트에 삽입해 보면 문서 있고 유튜브 있죠. 유튜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특정 비디오를 검색한 다음에 클릭을 누릅니다. 그러면 왼쪽 아래 셀렉트 버튼이 활성화되거든요. 셀렉트 누르고요. 그 다음에 그 크기 조정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크기. 이거 상당히 은근히 헷갈리는데 저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질문 나오면은 구글 사이트 하나 연 다음에 구글 유튜브를 직접 삽입해보는 과정을 직접 해보면은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드로잉은 뭐냐면 온라인 그림판이에요. 캠페인 포스터 만들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그룹스는요 한 번에 이메일을 묶을 수 있죠. 우리 반 친구들 구글 그룹에 딱 묶은 다음에 내가 설문지 보낼 때는 우리 마이클래스 그룹 gmail.com 뭐 이렇게 보내면은 거기 등록된 학생들한테 이메일이 다 날아가죠. 자, 구글 플러스는 어떻게 활용하냐라고 나옵니다. 에이프릴 여사는 커뮤니케이션 오픈하고 싶어요. 커뮤니케이션 하면 일단은 구글 플러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트렌드나 여러 가지 티칭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 구글 커뮤니티입니다. 구글 플러스. 이런 질문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독서 동아리를 운영하는데요. 이거를 오프라인이 아니라 구글 플러스로 운영하면 무슨 점이 좋을까요? 왜 이걸 추천해야 될까라고 해요. 그럼 질문이 이럽니다. 제한된 보호된 커뮤니티 안에서 학생들은 서로 인터랙션, 그러니까 소셜 웹사이트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걸 배울 수 있다. 구글 플러스는 온라인 커뮤니티잖아요. 온라인 상황에서 우리 비공개로 처리하는 거죠. 우리 학교 독서부 아이들만 들어오게끔 비공개 처리해서 이 친구들이 활동하다 보면은 서로 인터랙트하는 방법을 소셜 스킬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만약 학교가 허가한다면은 인근의 다른 학교들과도 이 독서 동아리를 확장할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틀린 답으로는 교사가 귀찮은 걸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독서 대여 대장을 만들 수 있다. 그거는 굳이 구글 플러스로 만들 필요 없죠. 네, 이런 오답들이 있다는 거. 그 해리라는 학생이 구글 플러스로 학생들의 지식이나 요구를 조금 확장하고 싶어 하는데 왜 구글 플러스로 뭘 할 수 있을까? 결국 구글 플러스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학생들이 포스트를 달고 거기에다 코멘트를 달 수 있습니다. 포토랑 링크를 달아서 그냥 페이스북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투표도 올릴 수 있습니다. 투표 되게 시각화돼서 올라가거든요. 구글 플러스 나중에 좀 풀리면 업그레이드 되면 좀 많이 사용해보고 싶어요. 시각화된 투표 기능이 좀 좋더라고요. 자, 유튜브에선 뭘 할 수 있을까? 미스터 박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만한 영상을 찾습니다. 네, 이건 유튜브 얘기고요. 학생들이 영상 뭘까요? 비디오로 소개하는데 학생들의 그 성공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터랙션, 그러니까 소개 비디오인 거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고 할 때 소개 비디오를 만들잖아요. 그럼 소개 비디오를 사용해 가지고요. 레슨에 필요한,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 그 다음에 각각 개인이 필요한 도움들이나 시간들 뭐 이런 것들 정보를 담을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각자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학습할 수 있겠죠.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온라인 학습의 강점이고, 유튜브가 이 부분을 강요하고 있어서 지금 뭐 쌤튜브 혹은 유선생 뭐 이렇게 선생님들 유튜버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교육적 활용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소개 비디오에서 학생들이 소개 비디오를 만들 때 어떤 걸 중시해야 될까? 소개 비디오는 그 어떤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카드라는 개념은 이제 그 영상 사이사이에 넣는 어떤 그 장면이라고 해야 될까? 미리 보기 혹은 컷신 같은 장면인데요. 다른 그 청중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정확한 목표만 보여주도록 해야 돼요. 이게 다른 답변들은 뭐가 있냐면요. 뭐 최소 30초 이상의 분량으로 작업해야 된다라던가, 아니면 반드시 재밌는 부분을 삽입해서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게 해야 된다던가, 약간 비본질적인 질문들이 나옵니다. 이건 선생님들 번역기 돌려가면서 캐치하시면 되고요. 네, 행아웃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인데, 이 부분은 조금 설명 안 드리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영양소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영양 습관이 있는지 보고 싶어요. 식습관이 있는지, 이거 어떻게 서로 인터랙션 할 수 있냐거든요. Without spending any money. 돈 안 들이고요. 이게 구글에서 교육자 그룹에서 밀고 있는 그 행아웃으로 연결하는 건데요. 뭐냐면은 행아웃을 열어가지고요. 다른 나라에 있는 반과 연결해서 그 학생들의 정보를 교환하고요. 아니면은 다른 나라의 클래스룸하고 동시에 접속해가지고 행아웃으로 접속해서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 거예요. 너네 나라는 주로 먹는 게 뭐야? 그 음식에는 주로 들어있는 영양소는 뭐야? 그러면 너네는 앞으로 보충해야 될 영양소는 주로 뭐야? 이런 걸 서로 주고받게끔 하는 그 개념의 행아웃이 있는데요. 이거를 보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랑 비슷하게 미스테리 로케이션 콜즈가 있어요. 이거 서로 연결하는 그룹도 있거든요. 사이트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캐나다에 있는 주디 선생님의 반하고 저희 반하고 행아웃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 서로 어느 지역에 사는지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 우리 반 학생 A가 주디 선생님 반 학생에게 질문해요. 너네가 사는 곳은 날씨가 어때? 뭐 너네가 사는 곳은 땅이 넓어? 너네가 사는 나라는 언어를 뭘 써? 이렇게 한 다음에 먼저 그 나라 국가를 맞추는 팀이 이기는 형식의 미스테리 로케이션 콜즈가 있거든요. 이 기능을 행아웃으로 사용할 수 있다. 네, 신기술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마이맵스는 구글 맵스에 선생님들 개인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죠. 내가 들렸던 곳이 거리랑 다 내가 여행했던 곳이 거리 계산돼서 나옵니다. 나중에 이걸 투어 빌더로 업그레이드 해서 기록하면 좋죠. 투어 빌더는요, 내가 여행했던 곳을 혹은 다른 인물이 여행했던 곳을요, 포인트 찝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먼저 일본에서 태어났다가 캐나다로 갔다가 뭐 독일 어디를 갔다 오는 거를 맵에다가 다 포인트를 찍고 거기다 아이콘을 넣고 설명을 넣어서 특정한 어떤 스토리텔링 할 때 매우 좋아요. 키 로케이션 혹은 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곳들 시대 순으로 연도 순으로 배치해서 설명할 수 있는 투어 빌더가 있고요. 스트릿뷰는요, 네, 구글 어스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스트릿뷰로 볼 수 있는 거 뭐냐? 기자 피라미드의 돌이 어떤 재질로 사용되었는지 볼 수 있다. 네, 이건 스트릿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스트릿뷰는 360도 카메라로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처럼 가까이서 이미지를 볼 수 있게끔 찍어 놓는 기능이죠. 자, 애드온즈는 뭘 사용할 수 있냐? G수잇의 핵심 기능들을 확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6개 선택하는 것 중에 4개가 맞는 거예요. 맞는 거 찾으라는 건데, 그 주제에 따라서 또 만든 사람에 따라서 적절한 애드온즈를 필터할 수 있다. 검색할 수 있다. 그다음에 크롬 웹스토어에서 찾아서 인스톨할 수 있다. 어떤 크롬 앱에도 가능하다. 다른 크롬 앱들처럼 이렇게 설치 가능하다. 그다음에 크롬 앱은 또 인스톨할 수 있다. 무엇에? 구글 덕스나 시트에, 또 폼즈에. 우리가 했잖아. 시트에는 플루바로 했고, 도크에는 독두폼 했고, 폼에는 또 다른 익스텐션들을 붙을 거예요. 구글 스콜라 논문 검색, 이 부분 질문이 조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스콜라 검색으로 무엇을 할 수 있냐? 네, 학문적인 자료를 찾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시테이션 등장하면 무조건 스콜라예요. 인용구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조건 스콜라입니다. 그 다음에 스콜라에서는요, Related 스콜라 관련된 논문 기능을 사용해서 좀 더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고요. 특정 저자 검색 가능하고요. 당연히 그 시테이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에다가 그 기간 설정, 아까 2015년 이후에 마더 테레사 논문만 검색하겠다고 했었죠. 데멘티아. 네, 그 데이터 레인지 설정할 수 있고요. 아카데믹한 소스를 설정해서 내 라이브러리에 저장할 수 있다. 링크를 저장할 수 있다예요. 이거 즐겨찾기 같은 개념이겠죠. 거의 다 왔습니다, 선생님들. 구글 트렌드
만약에 당신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 최근에 트렌디한 정보를 찾는 방법. 네, 구글 트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go to googletrend.com/trend를 누르시면은 네, 최근의 이슈를 볼 수 있고, 요거는 미국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하고 힐러리 클린턴 대선 때 가장 이슈가 됐던 도구였죠. 디지털 리터러시 부분 나옵니다. 파인딩 온라인 리소스 할 때 학생들이 자꾸 너무 잘못된 정보를 가져오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어떻게 정보를 바르게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방법은 먼저 그 저자와 저자의 그 저자가 신뢰할 만한지 보고, 그다음에 그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인지 확인해라. 그 웹사이트가 과연 내가 찾고자 하는 주제의 프로페셔널 웹사이트인지 체크해라. 틀린 답변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저자한테 직접 이메일을 보내서 설명을 들어라. 그럼 근데 그 저자가 비전문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잘못된 방법도 설명하기도 하고요. 왜 당신은 처음 가르쳐야 되는가? 효과적으로 검색하는 방법을. 왜냐면 그래야 학생들은 그 교사 없이도 계속해서 자기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기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의 질문에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틀린 답변으로는 자연 탐구심을 향상시킬 수 있다. 약간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어요. 저는 구분하기 좀 어려웠는데, 네, 이렇게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선택을 했고요. 네, 페이퍼리스 종이 없는 클래스룸, 당신네 학교에서 출력물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선생님들에게 학생들의 워크시트를 어떻게 제공하냐면은 다운받을 수 있는 형태, 또 볼 수 있는 형태의 사이트로 제공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안내하십시오. 다른 질문으로는 보다 선명하게 프린트하십시오. 이런 식의 약간 엉뚱한 답변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 잘 고르는 게 이 질문이었고요. 마지막이네요. 밑에 또 있긴 하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독립적인 학습자. 왜 당신은 독립적인 학습자가 되도록 도와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습니까? 그래야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지식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이 좀 나오는데, 이게 사실 선생님들 이런 식으로 원래는 질문이 나와요. 시나리오가 나오고 그 중에 2개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서 제가 키워드 중심으로 재구성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요, 이게 약간 그 시험 유출의 그런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시험 문제 그대로 가져온 건 아닌데 상당 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카테고리화해서 재구성하였고요. 선생님들은 사실 시험을 많이 맞춘다는 개념보다 이렇게 기능들 하나하나에 대한, 도구 하나하나에 대한 기능과 개념을 익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재구성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선생님들 살아 계시죠? 숫자 2로 좀 나타내 주시겠어요? 제가 이 숫자라도 보지 않으면 제가 지금 빈벽을 보고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에게 계속 리액션을 요구하는 게, 제가 외롭지 않으려고 리액션을 요구합니다. 네, 주디 선생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루카 선생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이제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혹시라도 객관식 문제 때문에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계실까봐 아마 루카 선생님이 쭉 객관식도 한번 봐드린 것 같고요. 당일날 또 한번 쭉 오버하니까 선생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시험 연습하실 수 있는 머티리얼들 같이 나누는 폴더도 저희가 공유를 할 테니까요. 선생님들 이제 부여해드린 시험 계정으로 한번 연습을 좀 해보시면 구글 플러스까지 쭉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벨 2를 떨어졌던 저로서는 이 시트하고 사이트 부분을 조금 더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사실 그 루카 선생님이 이제 객관식이 좀 어렵게 생각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기능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느냐에 대한 거고요. 오늘 이제 보신 녹화된 영상들 잘 보시고 한번 꼭 리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폼스, 그다음에 시트, 사이트, 예. 그리고 지금 사실 객관식 자료가 녹화되고 아마 이제 올리시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당일날 한번 쭉 이제 보여드릴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레벨 1도 보셨을 때 아시잖아요. 시험 보시기 전에 한번 쭉 고업을 하니까
예, 힘들지 않으실 겁니다. 일단 지금 저희 구글 클래스룸에 시험 안내 사이트 아직 안 보신 분도 있으면 꼭 봐주시고요. 거기 시험 안내 사이트에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되어 있는 위에 있는 바를 클릭하셔서 지금 선생님들 계정이 1번서부터 50번 중에서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꼭 한번 그걸로 이제 G 트레이너로 한번 로그인 하셔서 연습해 하셨으면 좋겠고요.